자, 마지막 공공 가겠습니다. 장가 기자, 우리 사회가 최근 마약 범죄로 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와중에 또 마약 밀반입 사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좀 요상한 방식으로 밀반입을 했는데요. 네.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부산 김해공항 입국장인데 베트남에서 들어온 한 남성이 걷는 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이죠. 가방을 들고 뭔가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네, 그러네요.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일까요? 자,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네, 그러고 또 2달 뒤에 또 한 번 김해공항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번에도 좀 뒤뚱뒤뚱 걸으면서 화장실을 찾죠. 자, 그런데 또 화장실을 갔다 오면 아주 편안한 자세로 걷습니다. 자, 세관과 경찰에 검거된 이 남성은 자신의 이 가랑이 사이에다가 마약을 숨기고 오. 화장실에서 이 가방에다가 다시 담은 거였습니다. 이 남성이 지니고 있던 건 케타민 210g 그리고 엑스터시 400정인데요. 이게 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가방에서 검색해서 이 마약을 찾아냈고요. 주범 그리고 운반책도 모두 검거를 했습니다. 당시 운반책의 이 수상한 행동과 관련해서 세관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리 사이에다가 마약류를 툴툴 뭉쳐가지고 이제 다리 사이에다 탁 집어넣고 레깅스를 이렇게 밀착시켜서 안 흐르게 한 상태로 이제 걸어오니까 다리 사이에 있는 걸 빼서 아마 가방으로 옮겨.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표현이 맞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팀장님, 일단은 세관 그리고 경찰 눈썰미가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세관과 경찰이 공조 수사를 해서 공개한 것인데 사실은 저 B 씨가 소환 마약 조직을 평소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첩보를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저 조직원들이 베트남과 우리나라 왔다 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CCTV를 보고 또 첩보를 확인해 봤더니 저 사람들이 혹시나 마약을 갖다가 국내로 들어온 거다 싶어가지고 CCTV를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본 대로 화장실 갈 때는 어기적 걸었는데 나올 때는 바로 걷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숨기고 온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을 검거하는데 가방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마약이 발견이 된 건데요. 배 아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있었던 걸 딱 눈치챈 그렇죠.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가랑이 사이에 뭐 마약을 넣었다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또 그 시간대에 다른 경찰관들은 마약 밀수 조직이 있는 경남 김해에 주거지를 급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명을 검거를 했고요. 거기에서 케타민 아시죠? 케타민이라는 게 수면 유도제가 있는데 예. 78g을 압수했고요. 또 그리고 마약 사람을 잡게 되면은 유통업자 잡으면은 그에 이제 운반책이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운반책한테 받아가지고 공급책이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받아가지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검거를 하거든요. 순차적으로 검거를 했는데 아무튼 이번 사건은 세관 플러스 경찰 플러스 해가지고 공조사가 비났던 사건인 것이죠. 작품이다. 예. 근데 저기 공항 들어갈 때는 이거 걸리지 않나요? 마약 뭐 탐지견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막은 아이가 있으면 금속은 삐소리가 나는데 죄송하지만 지폐라든지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건 밀가루 종류 괜찮습니까? 요거는 발신음이 안 납니다. 탐지견 그래서 이렇게 투입하지 않습니까? 탐지견은 사실은 그 화물에는 투입을 하는데 특별한 첩보 없으면은 사람 있는 데서 그 탐지견 끌고 다니면 좀 불안하니까 네네. 첩보가 들어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막은 아이를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이 일당이요, 이 마약 밀수 조직이 베트남 오간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 짓에서야 잡혔을까요?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항공안전보건법 이런 게 보면 총기라든지 칼이라든지 폭발물 같은 경우는 잘 찾아냅니다. 예. 삐삐삐거리고 금방 찾아내거든요. 그렇지만 마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도 그렇고 인력도 매우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유심히 봤기 때문에 찾아냈지 만약에 보지 않았다면 그냥 이상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첩보라든지 정보 없이는 활동하기가 참 어렵고요. 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이걸 보고 아니면 출입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찾아내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팀장님, 이 밀수한 마약량 아까 뭐 장가 기자 얘기했지만 그 정도 규모는 뭐 얼마치나 되는 거예요? 아까 4,000명 투약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게 그 사람 실제적으로는 24,800명 정도가 투약하는 거라고 24,000.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케타민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수면 유도제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검사할 때 프로포폴 쓰기도 하고 미다졸렘 쓰지 않습니까? 네. 케타민이 있어요. 3대 그 수면 유도제인데 건강 검진 이런 거 치료받을 때요? 사용하는 그 약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왜 걸리냐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과용이나 오용이나 남용하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하는 이유는
소약인데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조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유통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들이 돈을 비싸 주고 사기 때문에 네. 이게 한 아까 1억 7천만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이거 소매가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박준 변호사님 네. 뭐 이들 일당들 그럼 처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는데 단순 투약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뭐 초범이면 첫 번째는 거의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유통이 이제 되는 상당히 범죄가 중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당들도 있고 더 검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저 사람들 토대로 해가지고 이 밀매가 되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검거를 한다 그러면 전과 같은 거 확인해서 뭐 실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빨리 찾도록 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오금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